네, 반갑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날씨가 조금 우중충하죠? 네, 근데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 주간 동안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살짝 비도 오거나 우중충한 날씨,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원한 주말을 좀 보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종목진단은요, 자, 민테크, CJ 시푸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 테마 특징 종목으로는요, 현대차 모비스죠.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리고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민테크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민테크는, 네, 어제 급등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상장 이후에 계속 안 좋은 모습 보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나가는 모습인데,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반등세로 짠 하고 올라섰는데, 일단은 네,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손잡고서 이제 뭐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네, 이제 민테크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 좀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 쪽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안 좋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같이 떨어진 시점에서 지 혼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올라간 건 좋은데 그 이후에 상황이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전기차를 이제 교환하는 뭐 교체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요쪽에서 이제 이런 그 민테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터리를 이제 뭐 검사를 하거나 네, 진단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전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수혜가 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글쎄요 뭐 이거 가지고 주가 올랐다 보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아무튼 관련 이슈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일단 주가가 반등해서 치고 올라가서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단박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보통은 이렇게 배터리 관련한 업종군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 형태의 모습은 일단 하향 곡선에서 반등을 치고 올라갔는데 내릴 것 같죠? 네, 월요일날 일단 좀 내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좀 이제 하향세로 전환되면서 만원대를 지켜주면 괜찮긴 한데 만원을 지켜주면은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통 절반 정도가 만원쯤 되겠네요. 이제 지지선 역할하는 만원 구간대 지켜주면 되고요. 만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아마 이 배터리 업종 전체에 따른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좋은 흐름들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일단 떨어질 수 있다라는 쪽에 일단 그 초점을 좀 맞추시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버티기는 일단 만원 정도로 상황을 좀 잡아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보이고요. 만원 이상에서만 보유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다만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곡선이 하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이런 종목은 신규 접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나가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보유하시면서 계속 물량 압박이 시달리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흐름이 조금 더 진행되고 나서 지금 상장한 지 이제 2달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는요. 조금 이게 뭐 분석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황의 흐름을 좀 타고 가는 경우도 좀 많고 매도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부담감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제 올라왔지만 이 흐름들은 계속 연결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판단됩니다. 일단 주가가 조금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지지선은 만원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CJ 시푸드 볼게요. 요즘에 아주 이 식품 관련한 종목군들이 엄청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조그룹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사조그룹주들이 엄청나게 올라서 뭐 뒤늦게 뛰어들었다. 뭐 이거 사조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상한가 가고 막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CJ 시푸드도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K푸드, 뭐 레일리, 뭐 이런 등등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김테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김테마? 이제 시푸드니까. 네, 김테마. 검은 반도체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은 부담스러워. 주가 좀 내려야 되겠어라고 들어갔는데 21선 지지 그대로 받고 올라갑니다. 자, 이런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추세가 21선으로 잡혀서 흘러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가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과매수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은 좀 생길 수 있겠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 시장에서 특별하게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주도주나 대형주들이 별로 없잖아요.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6월 말 정도 들어가서 다음 달 들어가서 이제 실적 관련주들 주목을 받을 때까지는 개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지지라인대를 보게 되면 뭐 5,500원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몸통이 크게 나올 때는요, 몸통 절반의 지지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5,600원쯤 되겠나요? 5,700원쯤 되네요. 자, 5,700원쯤 나오는 지지선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700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거의 10%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구간을 10% 정도 잡으시면 넉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밀릴 것 같지도 않고요. 6,000원도 안 빠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일단 근데 계속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과매수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조정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횡보를 통해서 들어가든 아니면 소폭 조정이든 간에 조정이 들어가서 이 구간을 해소시키고 움직이려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네, 주가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올라갈 것 같지도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가져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신규 접근은 네, 애매하죠. 네, 좀 애매한 단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따라가기는 조금 네, 벅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고 아래쪽 지지 라인은 5,700원 정도 잡고 보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넘어갈게요. 현대모비스가 빵 하고 올랐는데 지금 이제 뭐 그 정몽구 회장의 사망설 뭐 해가지고 뭐 찌라시가 좀 돌았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실무근이다 해서 공시도 나오고 했는데 뭐 별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삼성 이건희 회장 때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그때도 비슷했었죠. 네, 비슷했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좀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아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왜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얘네들이 지금 순환출자예요. 보통은 이제 순환출자에서 많이 이제 수직 계열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얘는 아직 순환출자죠.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돌아가는 형태의 순환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이제 자동차 쪽에 3대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얘네들이 서로 순환출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런 수레바퀴 모양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세 개가 네, 중요한 그런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모비스를 포함해서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 모양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기에는 그냥 적절한 차익 매도 정도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기관적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들은 이제 아래쪽 받침이 좀 되는 모습이죠. 윗꼬리와 아래쪽 몸통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럴 때는요, 현재 윗꼬리 잘라내고 이 몸통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윗꼬리가 길다 그러면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근데 몸통도 길고 윗꼬리도 길다 그러면 윗꼬리 자르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윗꼬리는 일단은 치우시고 이 몸통만 보시면은 오늘 7.4%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도 라인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주가가 뭐 좀 내린다고 하더라도 23만원 정도 지지선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가 달성할 수 있는 서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목적이냐?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지금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어떤 이슈가 됐든지 간에 이걸 통해서 올랐어요. 오르고 나서 주가 포지션 유지가 23만원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주가 흐름은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네,
좀 이제 아직은 그 과매수가 아니지만 매수 쪽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24만 5천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구간까지만 일단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승했다가 좀 밀릴 수도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 매물대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보기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23만 원 이상의 지지선만 만들어주는 게 된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자동차 업황이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부품주 역시도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23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렇다면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관점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일단 그 정몽구 회장의 그런 건강 이상, 사망 이쪽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관련이 없진 않아요.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네, 아무 일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하지만 네, 주가 흐름은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조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항공 볼게요. 대한항공을 보시면 이제 그동안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가지고 아주 지랄 맞은 상황이죠. 아, 더러운 놈.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발목을 잡혔던 이유가 뭐냐면, 뭐랄까요. M&A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M&A 이슈.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기업의 대규모 합병과 같은 경우는요, 이 해외 쪽에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합병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매달았는데, 자, 아시아나 쪽에 있는 이 화물 쪽, 네, 화물 그 사업부를 이제 다른 쪽에다 매각을 해라. 매각을 해라. 그 다음에, 여러 몇몇에 해당하는 그런 노선도를 이제 티웨이 항공에다 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을 지금 이제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거, 로마, 바르셀로나, 뭐 프랑크푸르트, 파리, 이 노선을 티웨이 항공 쪽으로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를 분리 매각한다. 이건데, 이 노선 이관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항상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독과점 문제에 대한, 이 화물 사업에 대한 독과점 문제 때문에 화물 사업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인수를 에어 인천이라는 곳에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순조로운 합병을 통한 그런 이야기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화물 같은 경우 조금 띄어내주는 거, 뭐 전부 다 매도하는 것이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저거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면은요, 뭐 실질적으로는 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후에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객 수요가 요즘에 계속 늘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이게 저점을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움직이려면. 그래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좋은 소식은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확정되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아직까지 좀 애매한 구간이고요. 또 EU 쪽에 유럽 쪽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의 승인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 승인은 올 연말쯤에나 가능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기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셔야 되겠죠. 자, 저점은 지금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22,000원에서 21,000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은 잡아줬다. 바닥은 만들어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더 밀리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된다면 아마 23,000원대 이상, 24,000원 정도가 나올 때 아마 매수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대응하실 만한 포인트는 없어요.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밀릴 만한 어떤 부분도 별로 없기 때문에요. 리스크적인 요소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장중에 8만원 찍어서 분위기가 후끈하는데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 갭 상승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변동성 구간을 지나면서 지수를 흔들 만한 어떤 포지션이 없죠. 지수를 쥐고 흔들어 줘야지 또 삼성전자에 영향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살짝 이제 비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를 통과해 오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제 좀 안정화되게 만들어준 상태가 된 거고요. 이제는 반도체와 실적 이런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더 올라갑니다. 더 좋아질 거고요. 2분기보다 3분기 더 좋아요.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통한 기대감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물대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겠죠. 이번에 8만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들 질렸을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마다 또 팔고 싶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는데 갭으로 지금 두 번 뚫고 넘어왔어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지지라인 때 지금은 아래쪽 이평선이 딸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79,000원 정도 시점에서 아마 지지선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내린다는 어떤 느낌보다도 그냥 강보합 정도 수준의 포지션을 조금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사들였어요. 네, 금요일과 목요일 이틀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네, 그 정도 되죠? 네,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만 생각하면은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아먹은 그 물량들이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가격을 낮춰놓은 상태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 예상치,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이런 테스트 합격 소식. 자, 이 소식도 금방 들릴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주가 많이 상승할 수 있겠고, 또 노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원만한 합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가닥을 좀 열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악재성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요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매수 포인트는 조금 지나쳤죠. 그러니까 쌀 때 사시면 좋은데 매수 포인트는 좀 지나쳤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77,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상태 유지가 되면서 주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때를 이용해서 매수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네 바로 따라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 나는 조금만 살 건데요.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한 방에 확 밀어넣으시는 분들은 매매 포인트를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조금 사와서 그리고 별 큰 문제 없죠. 그래서 비중을 약하게 진행하실 분들은 아무 때나 사셔도 지금은 괜찮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쭉 들고 가시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위쪽에 저항대가 있긴 합니다만 본주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우선주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약간 흔들리는 변동성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대로 홀딩 계속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볼게요. SK이노베이션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올랐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전날 상황도 보시면 액침 냉각 관련한 부분들,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글라스 기판 쪽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약간 이런 반도체 쪽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사 쪽으로의 어떤 반등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액침 냉각 관련한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대 오일뱅크가 지금 액침 냉각 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되면서 그쪽 분위기가 조금 나타났는데, 현재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액침 냉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 외에 SO일이라든지 이런 쪽도 진행을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액침 냉각과 같은 부분들 AI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의 기대감이 좀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요즘에 추세가 좋지 않아요. 네. 추세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유나 이런 쪽에서 흐름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냐면 2차 전지로 엮였었죠. 네. 2차 전지 엮여가지고 지금 주가 계속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올라온 거 아니니?라고 전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가 변화가 조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몸통 절반 정도 예상하셔야 될 것 같죠? 네, 주가 하락 포인트 진행되면 네, 108,000원 또는 107,000원 정도, 7,000원도 아니겠네요. 108,000원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108,000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 정도 지지가 되면 일단 좀 더 지켜보세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이 추세선 상단이고 만약에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추세가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거 2차 전지라든지 또 석유, 정유 관련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담감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추세도 역시 부담이에요. 그리고 아직 전환의 포인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8,000원 지지선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10만원 이탈하면 매도하셔야 되겠죠. 네, 이건 뭐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만원이 만약에 이탈되면은 매도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민테크, CJ시푸드,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까지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